선생님, 정말 이상해요. 저희 아버지가 새 아파트로 이사 간 후부터 자꾸 기침을 하시는데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 없다고 해요. 제가 얼마 전에 받은 상담 전화였어요. 71세 되신 아버지가 새 집으로 이사 간 후 한 달째 마른 기침이 계속된다는 거였죠. 혹시 새집 냄새 같은 건 아나요? 네, 처음엔 좀 났는데 지금은 거의 안 나요. 그런데 아버지만 자꾸 기침을 하세요. 저는 바로 직감했어요. 이건 문제가 있다. 당장 내일 오전에 댁으로 가겠습니다. 그 집에 가서 측정기로 재어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기준치의 거의 3배였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딸부는 멀쩡한데 아버지만 증상이 나타난 거였어요. 왜 그럴까요? 과연 이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이런 일이 우리 집에서도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환경독소관리 전문가 김태현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환경독소와 인체 건강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며 수백 가구의 환경 개선 컨설팅을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혹시 여러분께서는 하루 24시간 중에서 90% 이상을 실내에서 보낸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집안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차를 타고 직장이나 병원에 가서도 건물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실내 공기와 환경이 오히려 발암물질과 독성물질로 가득하다면 어떨까요? 정말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이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 환경 독소 연구를 하면서 만났던 분들 중에 68세 김순옥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김순옥 씨께서는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는데 왜 자꾸 기침이 나고 목이 아플까요? 병원에 가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김순옥 씨 댁에 직접 방문해서 환경을 살펴봤더니 깜짝 놀랄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순옥 씨 댁 거실에는 10년도 넘은 소파가 있었는데 그 소파에서 나오는 화학 냄새가 상당했어요. 주방에는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이 여러 개 있었고 화장실에는 곰팡이가 슬어있는 가습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침실 벽지에서 나는 특이한 냄새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몇 년 전에 새로 도배를 했는데 그때 사용한 벽지와 접착제에서 포름알데히드라는 발암물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실내 공기가 실외 공기보다 최대 5배 이상 오염될 수 있다고 발표했어요.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일반 가정집 주방과 거실, 침실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미세먼지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해온 수백 가구의 사례를 보면 이런 문제들이 정말 심각해요. 또 다른 사례로 72세 박영수 씨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박영수 씨는 평소 건강관리를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아침에 일어나도 계속 피곤하고 두통이 잦아졌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참고 있었는데 이게 정말 집 때문일까요? 하면서 반신반의하셨죠. 박영수 씨 댁을 조사해보니 새로 산 가구에서 나오는 화학물질과 오래된 카펫에 쌓인 먼지 진드기 그리고 환기가 잘 안되는 구조 때문에 실내 공기가 상당히 오염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믿기 어려웠어요. 집 안이 밖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측정하고 개선 전후를 비교해보니 그 차이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바꿔주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새 가구나 새 집에서 나는 이른바 새집 냄새라고 하는 그 냄새 속에는 포름알데히드가 다량 포함되어 있고 플라스틱 용기나 코팅 프라이팬에서는 가열할 때 환경 호르몬이 나옵니다.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 플라스틱 7번 표시 용기, 가습기 내부 곰팡이, 이 모든 것들이 미세하게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쌓이고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는 환경을 개선한 후 알레르기 증상이 30% 이상 줄어든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김순옥 씨 같은 경우에는 집안 환경을 바꾼 후 2달 만에 기침이 멈췄고 박영수 씨는 3달 후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을 되찾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집안인데 뭐 그렇게 심각하겠어? 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측정기를 들고 집집마다 다녀보니 정말 심각한 곳들이 많았어요. 특히 겨울철에 난방을 하고 창문을 꽁꽁 닫고 지내는 우리나라 주거 환경에서는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주방, 거실, 침실 속에 숨어 있는 독소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 독소를 줄이고 차단하는 실천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미 몸속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 해독 식단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환경 독소라고 하면 왠지 멀고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매일 숨쉬고 만지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독소를 막는 것과 동시에 몸속에 이미 쌓인 독소를 빼내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마늘, 녹차, 미역 같은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들로도 충분히 해독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텐데 조금이라도 의심스럽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집 안에 숨어있는 독소들의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실내의 공기,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은 장기적으로 우리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알레르기나 두통이 잦아진다면 그 원인이 바로 집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상담했던 56세 이명희 씨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명희 씨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간 후부터 계속 콧물이 나고 눈이 따갑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새 집이라서 좋아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자꾸 감기 기운이 있어요. 혹시 새 집 때문일까요? 하면서 걱정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이명희 씨 댁에 가보니 정말 깔끔하고 예쁘게 꾸며져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새 가구와 새 벽지, 새 바닥재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이었습니다. 특히 거실에 놓인 새 소파와 장롱에서 나는 냄새가 심했어요. 이걸 전문 용어로는 포름알데히드라고 하는데 새 가구를 만들 때 사용하는 접착제나 합판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이에요. 이 물질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처음에만 조금 나다가 나중에는 냄새도 안 나면서 계속 나와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죠. 이명희 씨, 이 소파랑 장롱을 언제 사셨어요? 하고 물어보니 한 달 전에 새로 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베이크아웃이라는 걸 해보세요. 창문을 다 열고 난방을 최대로 틀어서 하루 종일 환기를 시켜보세요. 그러면 가구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이 빨리 빠져나갈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베이크아웃을 하고 나니 이명희 씨의 증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가구만 문제가 아니었어요. 주방을 살펴보니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이 여러 개 있었고 플라스틱 용기들도 종류를 가리지 않고 사용하고 계셨어요. 이명희 씨, 이 프라이팬 보세요. 코팅이 이렇게 벗겨져 있으면 음식을 할 때마다 독성 물질이 나와요. 그리고 이 플라스틱 용기들 밑바닥에 숫자가 적혀 있는데 7번이 적힌 건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플라스틱 용기 밑바닥을 보면 삼각형 안에 숫자가 적혀 있어요. 이 중에서 2번, 4번, 5번 표시가 된 것은 비교적 안전하지만 7번 표시가 된 건 비스페놀 A라는 환경 호르몬이 나올 수 있어서 피하는 게 좋아요. 특히 뜨거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담으면 더 많이 나와요. 또 다른 사례로 63세 정수진 씨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정수진 씨는 평소에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유기농 식품도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자꾸 목이 아프고 가래가 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몸에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하는데 왜 이럴까요? 하면서 답답해 하셨어요. 정수진 씨 댁을 조사해보니 가습기가 문제였어요. 겨울철에 건조해서 가습기를 매일 틀어놓으시는데 가습기 안을 들여다보니 검은 곰팡이가 가득했어요. 정수진 씨, 이 가습기 언제 청소하셨어요? 한 달 전쯤에 한 번 했는데요. 가습기는 최소 일주일에 2번은 깨끗하게 청소해야 해요. 특히 물탱크 부분과 초음파 진동판 부분을 칫솔로 꼼꼼히 닦아내야 합니다. 가습기에서 나오는 곰팡이나 세균은 미스트와 함께 공기 중으로 퍼져서 호흡기로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가습기폐라는 무서운 병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앞으로는 이틀에 한 번씩은 물을 갈아주시고 일주일에 2번은 베이킹소다나 구연산으로 깨끗하게 청소해주세요. 그렇게 관리를 바꾸신 후 한 달 만에 정수진 씨의 목 아픔이 많이 나아졌어요. 집안 독소 중에서 가장 무서운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벤젠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들은 냄새도 거의 안 나고 색깔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숨 쉴 때마다 조금씩 몸속으로 들어와서 쌓이죠. 특히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주고 오래 노출되면 암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있어요. 첫째, 플라스틱 용기는 2번, 4번, 5번 표시 제품만 사용하세요. 둘째,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은 아까워도 바로 버리세요. 셋째, 가습기는 이틀에 한 번 물을 갈고 일주일에 2번은 청소하세요.
넷째, 새 가구를 들릴 때는 한 달 정도 베이크아웃을 해주세요. 다섯째, 대나무 숯이나 숯방석을 집 곳곳에 놓아서 화학물질을 흡착시키세요. 많은 분들이 집안인데 뭐 그렇게 심각하겠어? 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제가 직접 측정해본 결과를 보면 실내 생활 환경 개선만으로도 알레르기 증상이 30% 이상 줄어든 사례가 정말 많아요. 특히 아토피나 천식 같은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나죠. 톡소를 막는 것과 동시에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바로 몸속에 이미 쌓인 톡소를 빼내는 일이에요. 아무리 환경을 깨끗하게 해도 이미 몸에 들어온 톡소들은 따로 관리해줘야 해요. 다행히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들 중에 해독 효과가 뛰어난 것들이 많아요. 몸속 독소는 먹는 것만 잘 바꿔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어요.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추천하는 해독 음식들을 말씀드릴게요. 마늘은 황화합물이 간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독소 분해를 도와줘요. 녹차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발암물질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미역은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중금속을 흡착해서 배출시켜주죠. 저희 연구실에서 실험해본 결과를 보면 마늘을 꾸준히 먹은 그룹은 간 기능 수치가 20% 정도 개선됐어요. 녹차를 하루 3잔씩 마신 그룹은 혈액 중 독성 물질 농도가 15% 감소했고요. 미역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먹은 그룹은 중금속 배출량이 25% 증가했어요. 클로렐라나 현미차, 브로콜리, 견과류도 항산화 효과와 중금속 해독 효과가 뛰어나요. 클로렐라는 특히 중금속 제거에 효과적인데 하루에 티스푼으로 1스푼 정도면 충분해요. 현미차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중금속과 결합해서 배출시켜주고 브로콜리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간 해독을 도와줘요. 다만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마늘은 생으로 먹기보다는 살짝 익혀서 먹는 게 소화에 부담을 덜 줘요. 특히 위가 약한 분들은 생마늘을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거든요. 녹차는 하루 2잔에서 3잔 정도가 적당하고 빈속에 마시면 위를 자극할 수 있으니까 식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미역은 국이나 무침으로 해서 꾸준히 드시면 되는데 너무 많이 드시면 요오드 과다 섭취가 될 수 있으니 일주일에 3번 정도가 적당해요. 클로렐라는 고요산혈증이 있는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핵산 성분이 많아서 요산 수치를 높일 수 있거든요. 음식으로 독소가 정말 빠질까? 라고 의심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제가 장기간 추적 관찰한 결과를 보면 이런 해독 식단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혈액 중 중금속 농도가 확실히 감소했어요. 특히 6개월 이상 꾸준히 하신 분들은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죠. 환경 독소 관리의 핵심은 바로 습관의 변화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나가면 분명히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세탁할 때는 합성 섬유보다는 면이나 마 같은 천연 소재를 선택하시고 외출하고 돌아오면 신발은 현관에 두고 들어오세요. 차 안도 중요해요. 자동차 내부는 플라스틱 부품들이 많아서 여름철에는 특히 화학물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주 1회 이상은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화장품이나 세제도 가능하면 무첨가나 저자극 제품을 선택하시고요. 실내에 식물을 키우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산세베리아나 스파티필름 같은 식물들은 공기 중에 포름알데히드나 벤젠을 흡수해서 산소를 만들어줘요. 저희 연구실에서 측정해보니 이런 식물들을 키우는 집은 실내 공기질이 20% 정도 개선됐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을 실제로 적용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게요. 49세 강미경 씨는 제가 6개월 전에 상담해드린 분인데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칼칼하고 코가 막혀서 하루 종일 머리가 무거워요.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괴로워요. 강미경 씨 댁을 조사해보니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거실 소파는 15년 된 걸로 내부 스펀지에서 화학 냄새가 심하게 났고 주방에는 코팅이 다 벗겨진 프라이팬으로 매일 요리를 하고 계셨어요. 침실 가습기는 한 달 넘게 청소를 안 해서 곰팡이가 가득했고 화장실 환기팬은 고장나서 습기가 그대로 집안에 머물고 있었죠. 강미경 씨, 이렇게 하나씩 바꿔보세요. 우선 소파부터 바꾸시고 프라이팬은 스테인리스나 세라믹 코팅으로 새로 사세요. 가습기는 이틀마다 물을 갈고 일주일에 2번은 깨끗하게 닦으시고 화장실 환기팬도 수리해주세요. 그리고 해독 식단도 함께 시작하기로 했어요. 강미경 씨는 정말 열심히 따라해주셨어요. 마늘은 매일 저녁 반찬에 넣어서 드셨고 녹차는 하루에 2잔씩 식후에 마셨어요. 미역국도 일주일에 3번은 끓여 드셨고 브로콜리도 자주 찾아서 드셨죠. 대나무 숯도 거실과 침실에 놓으셨고 산세베리아 화분도 여러 개 사서 집안 곳곳에 두셨어요.
한 달 후에 다시 연락이 왔는데 목소리가 확실히 밝아져 있더라고요. 선생님, 신기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칼칼한 게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머리도 훨씬 맑은 것 같아요. 2달 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코 막힘이 거의 없어졌고 밤에도 훨씬 잘 자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강미경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건강을 되찾았어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전혀 괴롭지 않아요. 오히려 상쾌해요. 이런 변화를 볼 때마다 저는 정말 뿌듯하고 보람을 느껴요. 또 다른 사례로 54세 남궁철수 씨의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남궁철수 씨는 몇 년 전부터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계셨어요. 선생님, 저는 충분히 자는데도 항상 피곤하고 집중력도 떨어져서 일하는 게 힘들어요. 나이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요. 남궁철수 씨는 평소에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상하게 피로감이 가시지 않았어요. 남궁철수 씨 댁을 살펴보니 주방이 문제였어요. 요리를 자주 하시는 분인데 오래된 가스레인지와 후드 때문에 환기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를 구분 없이 사용하고 계셨고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용기를 그대로 넣고 데우기도 하셨어요. 거실에는 공기청정기가 있었지만 필터를 1년 넘게 갈지 않아서 오히려 더러운 공기를 내뿜고 있었죠. 남궁철수 씨, 요리할 때는 꼭 환기를 시키시고 플라스틱 용기는 종류를 확인해서 사용하세요. 특히 전자레인지에는 절대 플라스틱을 넣지 마시고요. 공기청정기 필터도 석 달마다는 꼭 갈아주셔야 해요. 그리고 해독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도 추천해드렸어요. 남궁철수 씨도 정말 성실하게 따라해 주셨어요. 현미차를 물 대신 마시기 시작하셨고 견과류도 매일 한 줌씩 드셨어요. 클로렐라도 아침마다 티스푼으로 한 스푼씩 물에 타서 드셨죠. 주방 환기도 요리할 때마다 꼭 시키셨고 플라스틱 용기 사용법도 완전히 바꾸셨어요.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때 남궁철수 씨에게서 기쁜 소식이 왔어요. 선생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이 정말 달라요. 그리고 오후에도 예전처럼 처지지 않아요. 석 달 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집중력이 확실히 좋아졌어요. 일할 때도 훨씬 머리가 맑아요. 정말 신기해요. 지금 남궁철수 씨는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환경 독소 관리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전도사가 되셨어요. 제 경험을 보니까 정말 환경이 중요하더라고요.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어요. 제가 20년 동안 수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깨달은 건 환경 독소는 정말 멀리 있는 위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숨쉬고 만지는 가장 가까운 공간에 있는 현실적인 위험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환경 독소는 암,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 질환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특히 장기간 노출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져요. 하지만 늦기 전에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예방이 치료보다 100배, 1000배 쉽고 효과적이에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완벽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포기하기 쉬워요. 대신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보세요. 오늘은 코팅 벗겨진 프라이팬 하나만 바꿔보세요. 내일은 가습기 청소를 해보세요. 모레는 마늘을 반찬에 넣어보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요. 저는 제 연구와 상담 경험을 통해서 확신해요. 환경 독소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실내 생활 시간이 긴 환경에서는 더욱 중요해요. 하지만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올바른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면 누구나 건강한 실내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건강한 평생을 만들어줄 거예요. 강미경 씨나 남궁철수 씨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도 않지만 하루아침에 회복되지도 않아요. 하지만 꾸준히 관리하면 분명히 좋아져요. 제가 20년 동안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바로 이런 때예요. 작은 조언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을 때 말이에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가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 전체가 더 건강해져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가족이나 친구 중에 원인 모를 알레르기나 만성 피로, 두통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시다면 꼭 이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알려주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드신 부모님들께는 더욱 중요한 정보가 될 거예요.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이고 검증된 정보들을 계속 알려드릴 거예요.
환경 독소뿐만 아니라 식품 안전, 생활 속 건강관리법, 자연치유법 등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과 만날 예정이에요. 궁금한 점이나 개인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능한 한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가 저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에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정보는 나눌수록 더 큰 가치가 생겨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어요.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은 이제 진짜 스마트한 시니어가 되신 거예요. 그냥 나이만 먹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아는 똑똑한 어른이 되신 거죠. 이제 여러분은 집안에 숨겨진 독소들도 알아보실 수 있고 그걸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도 아시잖아요. 주변에서 누가 원인 모를 기침이나 알레르기로 고생한다고 하면 혹시 집 안 환경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라고 조언해 주실 수도 있고요. 이런 게 바로 진정한 스마트 시니어의 모습이에요. 단순히 건강식품만 찾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똑똑하게 대처하는 거죠. 여러분의 이런 지혜가 가족들과 주변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연구소 채널은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꿀팁들을 계속 연구하고 전해드릴 거예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무료로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또 좋은 전문가님 모시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